늦은 새벽 뜬 눈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는 연자님의 귀에 남편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해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곧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옥경 씨, 연자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옥경 씨? 그게 누구야? 누구길래 남편이 꿈속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었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히 숨을 내쉬고 있었지만 연자님의 가슴은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경 씨라니 대체 누구길래 꿈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걸까?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그렇다면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나를 속여왔던 걸까? 그 순간 연자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함께해온 시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은 울림을 가진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황혼의 갈림길에서입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가정 내의 갈등을 넘어서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가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한 번쯤 스스로의 관계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64세가 되신 김연자님입니다. 연자님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해요.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이 독립한 이후에는 남편과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황혼기를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혼기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간이 꼭 여유롭고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연자님과 남편은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오히려 두 분의 관계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느낄 외로움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그럼 김연자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하며 연자님과 남편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 사연이 여러분께 위로와 깊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연자님 부부가 황혼기를 맞아 새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두 분은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한 후 오롯이 둘만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시기를 맞이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시기는 부부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고생하며 자녀들을 키워냈으니 이제는 서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잖아요. 연자님도 처음엔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빈자리에서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레었다고 해요. 여보,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자. 이런 대화가 평범하면서도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연자님은 조금씩 무료함을 느꼈다고 해요. 아침이면 남편은 텔레비전을 틀고 앉아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고 연자님도 특별한 일 없이 집안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황혼일까? 어느 순간부터 연자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던 시절엔 항상 분주했어요.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를 벌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그렇게 매일이 빠듯하게 흘러가다 보니 오히려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손에 잡히는 일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지나치게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텐데. 연자님은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커져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자전거 한번 타보는 거 어때? 요즘 자전거 동호회 같은 데 가면 좋은 사람들도 많고 건강도 챙길 수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자님은 잠시 멈칫했다고 해요. 자전거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묘한 기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이제라도 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까? 남편은 이미 자전거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연자님에게 다양한 모델의 자전거를 보여주며 설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은 경량이라 언덕에서도 부담이 없대. 여보, 이런 거 타면 얼마나 신날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연자님의 마음도 점점 기대감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뭔가에 이렇게 열정을 보인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자전거 가게를 찾았습니다. 매장 한가운데에 늘어선 번쩍이는 자전거들을 보며 연자님은 살짝 압도되었지만 남편이 자전거를 고르는 모습이 너무도 활기차 보였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연자님은 남편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점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전거를 한 대씩 구매하고 함께 탈 헬멧과 장갑, 그리고 기본 장비까지 장만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연습 삼아 강변에서 한번 타보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을 때 연자님도 그만큼 웃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전거를 끌고 동네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남편과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 즐거웠다고 해요. 남편은 연자님이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질 때마다 깔깔 웃으며 여보, 운동신경이 너무 없네 라고 놀렸지만 연자님도 그 말에 억울하면서도 웃음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변에서 연습을 마친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아 간단히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순간 연자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순간들이겠지. 남편과 이런 시간을 보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근처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동호회 첫 모임에 나갔을 때 연자님은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달랐어요. 다른 회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가입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하며 활짝 웃었고 그 모습에 연자님은 묘하게 든든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활기찬 면이 있었나?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주말마다 강변을 따라 달리고 단체로 코스를 돌며 땀을 흘리는 시간이 쌓이면서 연자님은 그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점점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남편과 이렇게 함께 웃고 땀 흘리며 보낸 시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연자님의 이 마음 이해되지 않으세요? 익숙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서로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부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첫 모임은 연자님에게 낯선 경험이었다고 해요. 평소 활동적인 편이 아니었기에 단체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첫 모임 날 아침 연자님은 남편과 함께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엔 설렘과 함께 걱정도 가득했죠.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민폐를 끼치진 않을까?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모임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흥이 넘쳤죠. 오늘 날씨 정말 좋네. 딱 자전거 타기 좋은 날이야. 연자님은 남편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새삼 놀랐다고 해요. 평소엔 좀 조용한 성격이라 이런 활발한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자전거복을 입고 헬멧과 장갑까지 갖춘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새로 오신 분들이네요. 회원 중 한 명이 먼저 말을 걸었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손을 흔들며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 모습이 연자님에겐 꽤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활달했었나? 늘 조용하고 묵묵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곧 동호회 회원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회원 중 몇 명이 남편에게 자전거 코스와 장비에 대해 알려주자 남편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첫 라이딩은 10km 정도의 비교적 쉬운 코스였습니다. 연자님은 자전거를 타며 다소 긴장했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속도를 내며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남편이 뒤를 돌아보며 말을 걸 때 연자님은 살짝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갈게. 당신은 먼저 가도 돼. 그날 라이딩을 마친 후 회원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금세 어울렸고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이 모델도 좋지만 가벼운 프레임을 원하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회원 중 한 명이 남편에게 자전거 모델을 추천하자 남편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연자님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즐거워할 줄은 몰랐네. 늘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자님은 남편이 라이딩 후 느낀 소감을 말하는 것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진짜 재밌더라. 이런 걸 왜 진작 안 해봤을까 싶어. 당신도 좋았지? 남편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지만 연자님은 솔직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즐겁긴 했지만 남편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살짝 어리둥절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매주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남편은 동호회에서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고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라이딩 중간중간 남편은 다른 회원들과 앞서 달리며 대화를 나눴고 연자님은 뒤따라가며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다음 주에는 30km 코스를 도전해볼까? 남편이 의욕적으로 말하자 연자님은 살짝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 우리 그냥 15km 정도만 하자.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여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도 더 해보면 재미 붙을 거야. 남편의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연자님에게 낯설면서도 한편으론 대견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기찬 면이 있었구나. 내가 미처 몰랐던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 그러면서도 연자님은 점점 자신이
남편과 동호회에서의 활동에서 소외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동호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활기를 얻고 있었지만 연자님은 여전히 그 분위기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한 채 뒤따르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연자님은 그저 남편의 활기찬 모습에 기뻐하려고 애썼다고 해요. 그동안 집에서 지루해하던 모습에 비하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제 막 두 사람의 새로운 취미가 자리를 잡아가는 순간 연자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연자님에게 더 깊은 아픔을 남겼습니다. 연자님과 남편은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전거 동호회 활동에 점점 더 몰두하면서 연자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고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항상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있던 남편이 자전거를 타며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죠. 남편이 장비를 살피며 설레는 모습도 오랜만에 본 것 같아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이 헬멧 어때? 가볍고 통풍도 잘 된대. 남편이 고른 헬멧을 자랑하듯 보여줄 때 연자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즐거워 보이는 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연자님은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보, 이 자전거 진짜 가볍대. 한번 바꿔볼까? 자전거에 또 돈을 쓰겠다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자전거잖아. 남편의 말에 연자님은 이렇게 대답했지만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오히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이건 장기적으로 더 좋은 투자야. 라며 자신만의 논리를 내세웠죠. 남편이 자전거 장비에 몰두하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연자님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전거를 함께 타면서 느꼈던 연결감은 점차 사라지고 남편은 홀로 자전거라는 세계에 빠져들고 있는 듯 보였거든요. 여보, 요즘 동호회에서 무슨 일이 있대? 연자님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남편은 짧게 답하고 곧장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게다가 주말마다 남편이 집을 비우는 횟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라이딩을 나가곤 했지만 점점 남편은 더 긴 코스, 더 도전적인 코스를 원하며 연자님에게 이번엔 나 혼자 갈게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코스는 30km인데 당신은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만 다녀올게.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연자님의 마음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남편과 함께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전거가 우리 관계에서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점차 집안일이나 가족 행사보다 동호회 일정을 우선시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가기로 했잖아. 손주들 보기로 한 날인데 그날도 자전거 타러 갈 거야? 연자님의 말에 남편은 잠시 머뭇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날은 중요한 라이딩이 있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남편의 태도에 연자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보다 자전거가 더 중요한 걸까? 그 순간 연자님은 이 관계에서 자신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더구나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전거와 동호회 이야기를 주로 했고 연자님이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해도 남편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
우리 가까운 데라도 한번 여행 갈까? 연자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어도 이내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답만 했을 뿐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동호회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연자님은 남편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 남편이 자전거와 동호회에 빠져드는 동안 연자님은 점점 더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취미를 시작했을 땐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연자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남편은 동호회에서 점점 더 활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로운 코스를 개척하고 회원들과 라이딩 계획을 세우며 활기를 띠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연자님의 마음은 더 고립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동호회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왜 나는 그 안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걸까? 연자님은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아니,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왜 자꾸 나를 두고 혼자 앞서 나가려고만 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자전거와 관련된 장비를 새로 사고 싶다고 말했을 때 연자님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자전거에 이렇게 돈을 쓰고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면 어떻게 해? 당신은 지금 자전거가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 남편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지. 당신도 즐겨보려고 했잖아.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난 뒤 연자님은 혼자 긴 시간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아니면 이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연자님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자님의 마음 이해되시나요? 한때 함께 즐기던 취미가 이제는 관계의 틈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린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는 느낌. 연자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동호회에서의 장거리 라이딩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연자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온 남편은 밝은 얼굴로 오늘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 완전 뿌듯하다. 라고 말하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연자님은 남편의 그런 모습이 더 이상 반갑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저녁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집안일은 다 내가 했어. 요즘 당신은 자전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 연자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잘 참아왔던 감정이 그날은 더 이상 억눌러지지 않았던 거죠. 남편은 놀란 듯 연자님을 쳐다보더니 이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즐기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은 내 취미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 그 말에 연자님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취미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혼자 집안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 나는 당신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 자전거를 시작했어. 그런데 당신은 혼자만 앞서가잖아. 연자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무시당하고 자신이 남편의 삶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겁니다.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자전거에 대해 불평만 해.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왜 자꾸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연자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남편을 묶어두고 있다고? 연자님은 남편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남편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꼈는데 남편은
반대로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대화는 거의 단절된 상태로 지내게 되었죠. 연자님은 자신이 노력해도 남편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괜찮을까? 아니, 이건 절대 괜찮지 않아. 그런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연자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며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취미를 시작했던 그 설렘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카톡 알림음이 연자님의 신경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소파에 앉아 쉴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듯 동호회에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것이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연자님에게 묘한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렇게 자주 확인할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자주 웃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도 남편의 휴대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연자님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해? 남편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별거 아니야. 동호회 일정 얘기야.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연자님의 마음속엔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동호회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웃음이 나올 만큼 즐거운 걸까? 연자님은 남편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물어봤다가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필요는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추슬렀지만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늦은 저녁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본 연자님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화면을 슬쩍 가리거나 알림음이 울리면 미리 보기 화면을 급히 닫는 모습을 보였죠. 왜 저렇게 숨기려는 걸까? 정말 단순히 동호회 일정 얘기뿐이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연자님은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의 태도를 곱씹어 보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아니,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연자님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 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호회 단체 사진이었는데 연자님은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이 한 여성 회원과 유난히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밝게 웃는 표정을 본 순간 연자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렇게 가까이 서 있지? 왜 저 사람과만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물론 단체 사진에서 가까이 서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자님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걸까? 연자님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본 이후로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연자님은 그날 밤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을 알았고 그 대답이 오히려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연자님은 남편이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마다 그녀는 혼자 남아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혹시 저 여자랑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동안 남편이 날 얼마나 아껴줬는데.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고 집에서는 대화 대신 화면 속에 빠져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연자님은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게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 연자님의 이런 마음 이해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고 그 변화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느낄 때의 그 막막한 말이에요. 연자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연자님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알림과 메시지, 그리고 동호회 단체 사진 속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참아왔던 의심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죠. 왜 저렇게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걸까? 왜 하필 그 여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거지? 연자님은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서운함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커져갔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연자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서 멀어진 걸까? 남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연자님의 마음은 고요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이 낮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남편이 잠결에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해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곧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옥경 씨, 연자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옥경 씨? 그게 누구야?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었고 연자님은 자신이 그동안 남편의 주변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히 숨을 내쉬고 있었지만 연자님의 가슴은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경 씨라니 대체 누구길래 남편이 꿈속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 거지? 연자님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동호회였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여성 회원이 바로 옥경 씨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곧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우연히 떠오른 이름일 수도 있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그 이름은 연자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계속 의문을 되뇌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라면?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그렇다면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나를 속여왔던 걸까? 그 순간 연자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함께해온 시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그녀는 남편의 곁에 누워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함께 쌓아왔던 믿음이 점차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한참 동안 누워서 흐느끼던 연자님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옥경 씨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하는 걸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있다면 그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연자님은 과거의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남편,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남편의 모습 말이죠.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괜히 오해하는 걸 거야. 그래, 그냥 꿈속에서 나온 이름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로 자신을 위로하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경 씨라는 이름이 단순히 꿈속에서 나온 우연한 이름일까? 아니면 그녀가 알지 못하는 현실의 누군가일까? 연자님은 그날 밤 결국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걸까? 한때는 서로에게 전부였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멀어진 걸까?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가 황혼기에 접어들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점점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연자님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배우자가 꿈속에서조차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부른다면 그 순간 느껴질 배신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클지 말입니다. 남편의 잠꼬대 이후 김연자님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귓가에 맴도는 옥경 씨라는 이름,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할수록 연자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이고 단순한 꿈일 거라며 합리화해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새운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연자님은 그 불안감 속에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멍해지는 일이 많아졌고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서먹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전거와 동호회에만 몰두하며 하루를 보냈고 연자님은 점점 더 자신이 남편의 삶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오히려 더 신난 듯한 태도로 지냈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이 더 많아져서 거의 매일 나갔죠. 그런 남편의 태도는 연자님에게 더 큰 서운함을 안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불안에 떨며 사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나가서 즐기기만 하는구나. 하지만 연자님은 그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자님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라이딩 도중길 옆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상태가 심각할 수 있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자님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정말 많이 다친 걸까?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연자님은 남편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남편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연자님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다니. 의사는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현재 머리를 다쳤고 골절상이 4군데나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연자님은 안도와 충격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서로의 관계를 방치했던 자신과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남편은 이틀째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남편은 침대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연자님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민망함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남편의 물음에 연자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라이딩 도중에 사고가 났어. 많이 다쳤어.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연자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을 깨닫자 조금씩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당신도 많이 놀랐지? 하지만 연자님은 그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고 싶진 않아. 그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전신에 4군데의 골절상을 입어 침대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었고 식사도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자님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도왔으며 필요할 때마다 부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떠나고 싶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도 4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남편은 그런 연자님의 태도에서 서먹함과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날 돌봐줄 줄은 몰랐어.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연자님은 여전히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자님은 간호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병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연자님은 남편의 간호를 도우면서도 이 상황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연자님의 이런 복잡한 심정 이해되시나요? 사랑과 미움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퇴원하던 날, 김연자님의 마음은 차분했지만 복잡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간호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수없이 돌아보고 고민해 왔습니다. 남편의 사고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것이 회복의 기회일지 아니면 또 다른 갈림길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예전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친 몸 때문만은 아닌 듯했죠.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도 그는 연자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연자님은 묵묵히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다친 몸을 부축하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는 한 번도 남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자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 남편은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자님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태도였기에 남편은 더욱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연자님은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중 그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경 씨가 누구야?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놀란 듯 연자님을 쳐다보았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연자님은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옥경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당신이랑 동갑인 여자분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라이딩을 오래 해온 분이라 나처럼 초보자들한테 코스를 알려주고 많이 가르쳐주던 사람이야. 처음엔 그냥 배우는 재미로 자주 얘기하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그분한테 점점 빠져들었던 것 같아. 연자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이야기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너무 오랜만에 설렘 같은 걸 느꼈어.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요즘 대화도 거의 없었잖아. 동호회 활동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자주 얘기하게 됐고 그냥 그 시간이 즐거웠어.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연자님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아. 한평생 나 곁을 지켜준 당신한테 이렇게 못할 짓을 한 거잖아. 정말 미안해. 그의 말이 끝났지만 연자님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남편의 고백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혀왔던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막상 그 진실을 듣고 나니 크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상상만 하며 지냈던 시간이 더 지옥 같았어. 차라리 이렇게 듣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남편이 고백하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렘을 느꼈다는 남편의 말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도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공허함을 외부에서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녀 역시 관계의 틈을 메우기 위해 애썼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연자님은 고개를 숙이며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도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우리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은 연자님의 말을 듣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게. 당신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연자님은 남편이 미안해하는 모습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여러분, 연자님의 심정 이해되시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감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말입니다. 우리 일단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이 어렵다면 조론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따를게. 그 말은 연자님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큰 소리 한 번 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항상 자신을 희생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 스스로 관계의 끝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서둘러 방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외시키고 외로움에 빠뜨렸던 남편과 계속해서 한 집에서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곧 방을 구했고 자신의 짐을 하나씩 챙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가지며 자전거 용품들이 집을 떠날 때마다 연자님은 가슴 한켠이 시큰거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하게 함께했던 모든 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는 순간 연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홀로 남겨진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결혼 후 40년 동안 이 집은 언제나 두 사람의 공간이었고 그 공간 안에는 다툼도 웃음도 추억도 가득했는데 이제는 오직 연자님 혼자만의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자님은 자신이 어쩌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함께하겠다는 남편의 제안이 고맙고 설렜지만 점점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며 혼자만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자님은 후회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결정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자.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해야 행복할지 다시 생각해보자. 물론 혼자가 되는 건 두려웠습니다. 40년 동안 늘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자님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다시 채워가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이 관계가 끝났더라도 내 삶이 끝난 건 아니니까. 김연자님은 남편과 떨어져 지내기 시작한 후 천천히 홀로서기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된 집안의 적막함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적막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삶에 서서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연자님은 문득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바쁘게 지내느라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 말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뜨개질이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뜨개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서툰 손놀림에 실이 엉키고 잘못된 코를 풀어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익어갔습니다. 뜨개질 강좌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연자님은 점점 뜨개질에 재미를 붙였고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손끝에서 완성된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자님은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임이 컸지만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강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연필로 선을 긋는 단순한 작업부터 물감으로 색을 채우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연자님은 이런 변화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자라고 외로운 건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 소중할 줄이야.
한편 남편은 가끔 새벽에 잘 지내고 있냐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문자는 짧고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자님은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잠시 멈춰 생각하곤 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 나를 걱정해서? 아니면 자신이 외로워서?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문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옥경이라는 여자와는 어떻게 됐을까? 그가 여전히 동호회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는 상관없어.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녀를 더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가장 가볍고 편안한 상태가 된 것 같아. 연자님은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자가 된 지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로움과 평화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가볍게 산책을 하고 오후엔 뜨개질이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여유롭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기로 했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난 것 같아. 여러분, 김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연자님이 혼자 남겨졌을 때의 막막함,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며 일어선 과정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해온 배우자에게 기대는 일이 많죠. 하지만 연자님은 스스로를 돌보며 진정한 홀로서기를 이뤄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평화와 자존감은 어떤 관계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누군가 일방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관계인지 말입니다. 연자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연자님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용기와 위로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